루턴타운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면서 기적적인 승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 승격이 기적으로 평가를 받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턴타운이 불과 9시즌 전 2013-2014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오브리그에 해당하는 리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 4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요. 4부 리그에서 4시즌 만에 3부 리그로 승격을 합니다. 그리고 3부 리그에서는 2018-2019 시즌에 곧바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승격을 해요. 그리고 챔피언십에서 3시즌 만에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단 9시즌 만에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턴타운이 정말 단기간에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루턴타운이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오면서 얻어가는 수익이 잠재적인 수익을 다 따져서 4천억 가량이 된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은 팀이 10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와서 4천억의 수익을 거두는 팀이 됐어요. 이게 정말 기적적인 성과고요. 사실 루턴타운은 1부 리그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1년, 1992년 그 시즌에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92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2부 리그로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5부 리그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이 되니까 루턴타운이 자신의 구단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어떤 사진을 올렸냐? 이게 우리 구단의 입구다. 우리 스타디움의 입구다. 라고 하면서 올렸는데요. 이 루턴타운의 스타디움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게 티켓을 구매하는 티켓 박스입니다. 정말 컨테이너로 돼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작은 컨테이너에서 티켓을 팔고요. 관중들이 이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줄을 서서 티켓을 사요. 루턴타운에 선수들이 앉는 어웨이석이 이렇게 생겼고요. 애초에 이 구장 자체가 정말 그냥 동네에 이 주택가 옆에 바로 붙어있는 정말 학교 운동장이나 연습구장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지붕을 막 수리해 놓은 그런 흔적도 보이고 정말 낙후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루턴타운에 관중들이 입장하는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런 이제 철제 계단을 올라가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시설물만 봐도 녹슬어 있고 정말 주택가 바로 앞에 있고 완전히 이 팀은 동네 축구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 길도 엄청나게 좁고 그리고 뭐 이 시설도 정말 낙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루턴타운의 홈구장이 주택가랑 그냥 붙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빨래가 막 걸려 있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이 여기가 경기장이고 이쪽이 주택가인데 단 한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루턴타운의 홈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루턴타운의 관중석이거든요. 정말 이 구장의 시설이 심각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 사실은 동네 축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 루턴타운의 홈구장이 캐닐 워드라는 구장인데 이 구장이 1905년부터 이제 개장을 해서 이 시설이 12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구장 자체가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이라서 전체적인 시설 그리고 구장의 상태 그리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가 중요하니까 중계를 할 수 있는 시설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에 프리미어리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되자마자 지금 루턴타운이 이 구장을 개조하기 위해서 바로 공사에 착수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루턴타운이 새로운 구장, 프리미어리그의 기준에 맞는 구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23,000석 정도에 되는 구장을 사실은 2019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장으로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구장을 프리미어리그의 기준에 맞게 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구장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장을 짓는 비용이 하나로 한 1,500억, 1,6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이 뭐 스폰서, 뭐 티켓값, 그리고 중계료, 그리고 만약에 올라왔다가 바로 강등을 당하면 강등 지원료가 나가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4천억 가량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구장을 지어도 훨씬 남는 금액을 이번 시즌에 벌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루턴타운이 승격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선수들의 몸값을 살펴보면요, 500만 유로의 선수가 가장 비싼 선수입니다. 루턴타운의 몸값을 살펴보면 아데바요라는 선수가 이 팀에서 500만 유로로 가장 높은 몸값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의 몸값이 한 하나로 치면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팀 전체의 몸값을 측정을 해보면 약 3,500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5천만 유로 정도가 되니까, 이 루턴타운에 있는 모든 선수, 지금 27명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27명의 선수를 합해도 김민재 한 명의 선수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몸값이. 그 정도로 작은 구단인데, 이 구단이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적적인 승격에 또 상징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음판주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루턴타운이 5부 리그에 있을 때부터 함께했던 선수고요. 5부 리그부터 4부 리그, 3부 리그, 그리고 2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오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30경기에 나왔고 2100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5부 리그부터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오기까지 이 험난한 여정을 모두 함께했던 엄청난 이 루턴의 역사를 대변하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선수의 몸값을 보세요. 이 선수의 몸값이 단 100만 유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턴타운이 승격을 한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리고 애초에 챔피언십에서도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루턴타운이 그렇게 강력한 팀이 아니었고요. 잘하면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예상을 받던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기록을 봐도 루턴타운이 승격을 했다는 팀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볼 점유율이 리그 전체에서 18위입니다. 엄청나게 낮죠? 그리고 득점 기록을 보시면요, 루턴타운이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전체에서 10위에 해당하고 있어요. 득점이 그렇게 많은 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점입니다. 실점이 39점.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 루턴타운이고, 이제 그만큼 이 팀은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수비, 그리고 공격으로 나갈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뻥축구를 했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뻥축구가 이번 시즌 정말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재밌는 게, 원래 루턴타운의 감독이 이번 시즌 중반에 사우스햄튼의 감독이었던, 한 10경기 정도 감독이었죠. 네이선 존스가 원래 루턴타운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루턴타운을 맡고 있다가 시즌 중반에 떠났고요. 그리고 롭 에드워스라는 감독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롭 에드워스가 뻥축구를 하는데 이 뻥축구를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전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큰 거 없습니다. 뒤에서 수비를 해요. 엄청 수비라인 내려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끊어내면 바로 앞쪽에 있는 모리스와 아데바요, 요 두 명의 선수가 핵심이거든요. 이 두 선수한테 그냥 한 번에 뻥 차줍니다. 뻥 차주면 이 두 선수가 볼을 경합해서 볼을 가져오거나,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이 루턴타운이, 이 팀의 장점은 기동력, 그리고 체력, 운동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해외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럭비팀 같다, 미식축구팀 같다 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어떤 팀이냐면 앞으로 붙여주고 세컨볼이 떨어질 때 모든 선수가 막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곧바로 슈팅, 혹은 이제 여기서 주고받으면서 득점이 나오는,
굉장히 단순하고 피지컬적인 면을 중시하고 매우 직선적인 그런 축구를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 나온 득점 장면이나 공격 장면들을 보면요, 되게 명확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붙여줘요. 일단 붙여주고 여기서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수가 이 롱볼을 처리가 약간 어설펐는데, 이 어설프게 처리가 되니까 뛰어들어가던 공격수가 그대로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와서 슈팅. 정말 단순하지만 이게 체력적인 부분과 피지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축구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이 득점 장면이었는데 후방에서 루턴타운이 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앞에 촘촘하게 모여있죠. 수비에 성공한 다음에 볼을 빼앗아서 일단은 앞으로 뻥! 롱패스를 때려요. 그리고 앞쪽에서 뛰어나가는 선수 아데바요, 아까 루턴타운에서 보여드렸던 몸값이 가장 높은 이 아데바요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주고요. 여기서 아데바요가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여기서 힘으로 수비수를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돌파를 해서 거의 단독 플레이를 한 다음에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컷백을 내줍니다.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건 아데바요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바요가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낸 다음에 컷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컷백을 받아서 바로 슈팅, 득점. 되게 단순한데 이 팀의 직선적인 축구가 어떻게든 통해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그냥 앞으로 뻥 차내거든요. 근데 차내는 순간 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전방으로 볼을 붙여주고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루턴타운의 선수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컨볼이 떨어지는 순간 루턴타운의 선수들이 세컨볼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니까 바로 공격 찬스를 잡아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턴타운의 축구를 보면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도 그렇게 지배하는 축구나 압도적인 축구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비, 역습, 뻥축구, 세컨볼. 굉장히 단순하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축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뻥축구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를 승격하면서 분명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그래서 이 수익을 아마 재투자하면서 아마도 이 루턴타운의 많은 선수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안타깝지만 바뀌어야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이 선수단에 큰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감독은 똑같기 때문에 선수단이 바뀌어도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축구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구가 사실은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비, 단순한 뻥축구, 여기서 한 점 내서 이기는 이런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 루턴타운에 굉장히 직선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축구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루턴타운이 기적적으로 올라와서 과연 다음 시즌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또 보는 게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